자, 오늘은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시승하러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서의 변화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G70과 다른 점은 다 뒤쪽, 옆쪽에 있습니다. 뒷좌석이랑 트렁크 공간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고 주행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가 유럽에 먼저 출시를 했어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유럽에 런칭을 하면서 이제 외관의 인기가 높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용 차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내에는 사실 외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출시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네시스가 유럽 진출한 지 1년 만에 이 차를 국내에도 출시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유럽에서 안 팔리는 외건 갖다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도 사실 잘 안 팔리고요. 외건 모델 같은 경우도 워낙 쟁쟁한 강자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팔려요. 근데 또 틀렸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애초에 많이 팔려고 만든 차가 아니라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높이기 위해서 이 차를 갖고 온 거지 뭐 2만 대씩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겠다고 갖고 온 차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19년에 i40가 단종되면서 국산 외건이라는 차가 아예 없었는데 그 선택지를 넓혀준 것만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옆쪽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외건이라 함은 트렁크 위쪽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치백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치백은 용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C필러에서 끝나는, 그리고 외건 같은 경우는 본래 C필러, D필러가 있는데 이 차는 그 CD필러로 구분하기 조금 어려워요. 여기 쪽에 이제 쪽창이 없고 뒷좌석에서 바로 굵은 필러가 하나 위치를 하면서 끝나서 여기 부분이 C필러와 D필러 역할을 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70 세단과 비교를 해보면 길이, 너비, 높이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차체를 보이고 있는데 경쟁 모델로 꼽히는 3시리즈 투어링이랑 비교를 하면 조금 비슷하고요. 물론 그것보다는 좀 더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차체가 높아요. 그 차량은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던 경쟁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이 차가 가장 날렵하게 생겼고 가장 쿠페형으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점 중 하나가 뒷좌석 공간이랑 좁은 트렁크였는데 세단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 트렁크 공간은 40%가 증가를 했어요. 보기에 아주 많이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좀 실용성이 높아진 느낌이고 폴딩을 다 하게 되면 1500리터 정도 되는 크기가 되니까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폴딩하면은 오히려 더 넓고요. 폴딩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3시리즈 투어링이나 V60 크로스컨트리가 조금 더 넓긴 합니다. 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뒷좌석 공간이었어요. 이게 뒷바퀴 굴림 베이스긴 하지만 다른 경쟁 모델을 탔을 때 이만큼 좁은 차는 없었거든요. 그게 가장 약점이었는데 얼마나 해소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제가 이 앞에를 제 포지션대로 맞춰놨습니다. 제가 키가 173인데 아무래도 운전할 땐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긴 해요. 주먹이 두 개도 안 들어가죠. 3시리즈 투어링이나 V60 크로스컨트리랑 비교하면 확실히 아직도 뒷좌석은 좁습니다. 왜냐면 휠 베이스가 같으니까요. 대신에 머리 공간은 소폭 좀 낮았어요.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는데 이전보다 조금 더 괜찮아진 느낌이 듭니다. 요건 제가 수치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체감적으로는 이전 G70 세단보다 머리 공간은 넓어졌고 무릎 공간은 똑같다. 그리고 가운데 쪽의 센터 터널도 여전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가운데에 사람이 앉는 거는 고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앉으면 안 되는 곳이고 5인승이긴 하지만 가운데에 앉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받을 거예요. 썬루프 같은 경우도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에요. 다른 경쟁 모델들은 전부 다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나오는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에요. 외관에도 보면은 막 그릴도 좀 다르고요. 당연히 휠 타이어도 19인치 블랙 알로이 휠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공간의 이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이 이전보다 많이 넓어졌지만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할 만큼의 수치적인 건 없습니다. 뒷좌석은 더 좁고요. 어떻게 보면 주행성에 있어서의 특징이 좀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면 별로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 모델과의 가격만 살펴보고 한번 주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가 지금 세단보다 한 200만원 가량 비싸요. 프리미엄 트림이 4,390만원부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스포츠 트림이 4,79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포츠 트림이 아니더라도 옵션을 좀 욕심을 부리다 보면 5천만원을 금방 넘습니다. 스포츠 트림이면 5천만원 넘는 건 1도 아니고요. 3시리즈 투어링이 5,700에서 한 6천만원 선 정도 되고요. 20i 엔진 기준으로 V60
보통 크로스컨트리는 5,300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G70 슈팅 브레이크에 옵션을 넣게 되면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우위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올 거라 할인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차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또 한번 실제로 구매하실 때 딜러사에 가가지고 할인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행을 해보면서 승차감이나 정숙성, 이 차의 핸들링의 느낌 이런 것들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또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파생 모델들, 많은 라인업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 그런 의미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우선 주행을 해보면 부드럽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나가는 움직임이나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 핸들링 할 때의 느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드럽습니다. 지금 2.0 가솔린 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가솔린, 디젤 라인업, 그리고 고성능 그 3.3 터보 엔진도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거를 슈팅 브레이크에서는 삭제를 했어요. 추후에 출시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돼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차가 어차피 많이 팔릴 볼륨 모델이 아니고, 또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이슈가 있었죠. 폭스바겐에 이어 현대도 디젤 게이트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리스크가 있는 디젤 엔진은 배제를 시키고, 또 고성능 모델도 사실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외건이다 보니까 외건 모델의 장점인 넓은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점을 어필하지,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팔릴 차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라인업들을 또 가져다가 쓸 겁니다. 252마력짜리 2리터 터보 엔진을 얹었어요. 여기에 이제 8단 자동 변속기인데 기존의 G70과의 그 차이 놓고 보면은 큰 차이 없습니다. G70도 2.0 모델은 그냥 무난하게 나가는, 사실 250마력이면 딱 2리터 표준형 정도 되거든요. 최근 기준으로는 굉장히 호쾌하게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무난하게 고속도로 제한 속도뿐만 아니라 거의 초고속 영역에 다다를 때까지도 꽤 꾸준하게 밀어주는 편입니다. 맨 처음에 차가 부드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스포츠 트림입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이제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실내외의 변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브레임보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가고, 휠, 타이어도 바뀌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LSD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트림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G70 슈팅 브레이크의 가장 스포티한 모델을 제가 타고 있는데 생각보다 스포티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이 옆구리도 조여주고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승차감 아니면 핸들링에서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확 편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 강력하게 좀 단단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슈팅 브레이크에 스포츠를 넣는 분들은 되게 좀 스포티한 성향이실 거거든요. 굳이 디자인 때문에만 넣진 않을 거예요. 근데 브레임보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페달을 밟아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임보 브레이크가 들어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세팅 자체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놔서 누구나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넣는 분들한테는 좀 더 확실하게 이 차 스포츠 모델이야. 엔진은 2.0L 터보 밖에 안 되지만 정말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 진짜 핸들링에서도 막 삐걱삐걱 대면서 움직일 만큼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차야, 이렇게 좀 인식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스포츠 트림 느낌은 조금 밍밍합니다. 편안하게 타기는 오히려 좋습니다. 320i 투어링 같은 경우는 M 패키지가 들어가면 조금 불편해져요. 그거보단 얘가 편한데 스포츠성은 조금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컴포트 모드에서 편한 건 아주 좋은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뭔가 운전자를 압박을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평이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오는 길에 계속해서 스포츠 모드로 산길도 굉장히 오랫동안 주행을 해봤어요. G70 세단이랑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뒤쪽에 무게가 조금 더 늘었어요. 아무래도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트렁크 위에 쪽을 더 늘리다 보니까 무게가 좀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뒤쪽에 보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40kg 정도 늘었는데 오랜만에 G70 라인업을 탔는데 굉장히 부드러운데 안정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G70 3.3 터보와 함께 그 인제 서킷을 달려본 적도 있는데 인제 서킷에서도 휘청휘청거리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바닥을 놓치질 않았어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잘 버티는 차가 G70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도 그런 느낌이
대번에 느껴져요. 아까도 산길에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가져갔을 때 부드럽지만 굉장히 잘 버텨줬고, 특히 뒤쪽이 LSD 덕분인 것 같아요. 안쪽으로 오히려 말아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뒷바퀴 굴림의 느낌이 좀 나요. 뒷바퀴 굴림 베이스 차를 만드는 노하우가 막 사실 대단히 있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제네시스가. 현대기아 마찬가지로. 근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독일 브랜드들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오랜만에 G70 타보니까 부드럽지만 스포티하다 라는 점에서는 좀 편안하게 타고 싶은 분들한테는 되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3.3 터보의 지금 세팅이었다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가장 엔트리급인 2.0L의 요 세팅이 얹히니까 이거 스포츠 외건 같은 느낌은 내는데 실제로는 편하구나, 실제로 편한데 또 달리기는 꽤 잘하는구나, 애매한 세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3 시리즈 M 패키지 모델과 M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모델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취향에 따라서 차 구매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쟁을 3 시리즈 투어링이나 뭐 다른 차랑 하는 게 아니라 좀 취향에 따라 갈리게끔 세팅한 것 같아서 좀 재미있습니다. 여기 이중접합 차압열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고 승차감도 꽤 부드럽게 매끄럽게 지나가고, 뒷좌석 그리고 트렁크 공간, 이게 사실은 좀 제일 큰 핵심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 주행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편안한데 또 한계로 밀어붙이면 한계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취향에 따라 가장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V60 크로스컨트리, 그 다음에 G70, 그 다음에 3 시리즈,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서 시승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3 시리즈 투어링이나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모델들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물론 이 차가 옵션은 더 화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내가 화려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레이아웃이 좀 평범합니다. 그리고 이런데 이렇게 조작부 만져보면, 특히 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느낌 없이 되게 물컹물컹하게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고급감이 전혀 없다, 이런 버튼에는. 음량 버튼 같은 거는 괜찮은데 여기 드라이브 모드는 좀 너무 희미해요, 느낌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완벽하게 뭐 딸깍딸깍 하는 느낌을 넣던지 뭔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내외의 어떤 디자인이나 구성 때문에 이 차가 돋보인다 하는 점은 없어요. 옵션이 그 차들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G70과 G70 슈팅 브레이크를 보면 가격 메리트가 나쁘지 않아요. 가격 차이가 뭐 200만원 선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경쟁 모델과 비춰봤을 때, 특히 만약에 이 차를 좀 스포티하게 이 스포츠 패키지랑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면 3 시리즈 투어링의 M 패키지 모델이 할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엔진 회전수를 6000 정도밖에 못 써요. 6000 조금 넘으면 바로 변속을 합니다. 물론 터보 모델들이 대개 그렇긴 하지만 고회전을 신나게 쓰면서 주행을 하기에도 좀 쉽지가 않아요. 컨셉이 애매한 스포츠 모델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본격적인 스포츠 주행을 할 일이 없는 분들이라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모델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이 차 가지고 그래도 좀 재밌게 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스포츠 패키지를 넣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조사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많은 스포츠 옵션들이 들어가니까 3 시리즈 투어링이랑 좀 면밀히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살펴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는 그런 모델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G70 슈팅 브레이크 시승 간단하게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 가지고 와서 유익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